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미국 소식하고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뮬러 특검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압도적으로 당연히 트럼프가 미국에서는 이기는 중입니다. 이기는 중이요. 우선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트럼프가 그 해너티하고 지난주였나 아무튼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 때 2016년 선거 때 트럼프 지지 쪽에서는 이제 힐러리 관련 비리가 너무 많이 보도가 나와가지고 뭐 힐러리 for jail, 힐러리를 감옥으로 이런 티셔츠 막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구호가 lock her up, lock her up 여기서 her가 힐러리죠. 힐러리를 가둬라. 그러니까 감옥에 넣자 이런 구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대선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트럼프가 그냥 그러니까 다 묻고 힐러리 얘기 뭐 그 감옥 보내고 이러는 얘기 그만하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진도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힐러리 고생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덕담 같은 것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션 해너티가 물어보더라고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그런 생각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 이후에 오바마 힐러리 측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뭐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뮬러 특검을 1년 9개월씩이나 하면서 완전 트럼프를 들들 볶았잖아요. 지난 2년 동안 너무 심하게 볶았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제 생각이 달라졌다. 민주당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 적폐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공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만히 안 있을래나 봅니다. 그 작작 좀 하죠. 그죠? 매를 벌었습니다. 오바마 힐러리 측이. 그래서 특검 보고서가 이제 아무 트럼프 측에 혐의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기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임 트럼프가 임명한 신임 법무장관 쪽에서 이제 기소가 조용조용하게 시작이 됐고요. 이거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오바마 반역죄 등등과 관계된 거죠. 기소가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반역죄로 트리즌으로 걸릴 거냐 말 거냐와 관계가 된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버벅거려서. 그러니까는 이제 파이자 액트라는 그 뭐 제가 그 내국인 사찰법이라고 부르는 이거를 불법적으로 진행을 한 거에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법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뭐 FBI 뭐 안 걸려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에. 근데 조용히 기소가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그 빈축을 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뭐 그러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 뮬러 특검만큼 강력한 특검을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주 좀 적극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관계돼서 존 맥케인이 아파서 병으로 사망했잖아요. 근데 존 맥케인이 이제 워싱턴 적폐의 공화당 대표 주자로서 공화당의 그런 주류를 이끌고 있었는데 존 맥케인은 사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원 의장 했던 그 펄 라이언도 아마 부정부패와 관계돼서 자기 얘기가 나올까봐 코미가 터트릴까봐 은퇴를 해버린 걸로 저는 보는데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몇몇 그 안티 트럼프였던 사람 지금 눈 둥그렇고 상원 정보위였나 국가안보위였나 거기 위원회 의장하는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트럼프를 그렇게 괴롭히다가 지금 완전 그 트럼프 칭찬해대느라고 정신없는 맨날 언론에 나오는 그 사람 등등 해가지고 다들 뭐 아무튼 공화당은 트럼프에게 장악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특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제시 스몰렛이라고 아마 이 이름이 이게 맞을 텐데 이 친구는 흑인인데 자기가 그 안티 트럼프 입장이고 인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러를 당했다고 특검
보고서 나오기 직전에 엄청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테러한 이쪽 그 파시스트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이 자기를 테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거가 얘가 꾸며가지고 그 흑인 형제를 뭐 돈을 주고 그렇게 꾸며서 그 일을 벌인 게 다 들통이 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트럼프 프리 시티의 대표 주자인 시카고의 오바마 부부가 거기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명명백백한 유죄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기소를 기각해버렸습니다. 이래갖고 또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태도 트럼프에게 유리한 사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인물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가 그러니까 어젯밤에 보도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아니 미국 시간으로 어젯밤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보도된 션 해나티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그 나시에 있잖아요. 트럼프를 기소하려고 허접한 가짜 정보 같은 걸로 만들었다는 그 문서요. 나스에 그거를 그 퓨전 GPS라는 곳에서 그 전직 뭐 무슨 비리로 쫓겨난 전직 MI6 영국 첩보원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사람을 고용해갖고 그 허접한 문서 24페이지인가 뭐 이걸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에 조지 소로스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우회해서 자기가 관계가 있는 쪽을 단체를 통해서 400만 달러 정도 또 지원을 했답니다. 와 정말 조지 소로스는 안 깨는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지금 기가 차서 그렇게 이제 트럼프를 무너뜨리는 쪽에 엄청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또 하나가 이제 2017년 11월에 그 재단을 어마무시한 규모의 재단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본래 있던 오픈 소사이어티 그 우리나라의 그 군인권위원회 같은 데도 지원하고 이러는 단체하고 또 다른 재단입니다. 여기에 목표는 2018년 이제 지나갔죠. 그 중간 선거까지 남미로부터 이민자를 1,000만 명을 확보한다. 근데 그 이 1,000만 명은 선거에 불법 부정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본래 목적인 거죠. 그게 본래 목적이었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른바 인권 단체들을 그 온두라스 같은 데 보내가지고 그 캐러밴을 조직해서 그 이민 행렬을 마구마구 끌어올리는 이런 일들을 조지 소로스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근데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선에서 2020년에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정말 이제 그 워싱턴 적폐 글로벌 엘리트들 네오콘들이 합쳐서 벌이고 있는 이 전 세계의 피플들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야말로 포갑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이런 거에 진짜 심각하게 구멍이 뚫릴 수가 있으니까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재선 승리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뭐 보니까는 그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포함해가지고 뭐 온갖 곳으로 다 퍼져가지고 지금 그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불러 올리기 위해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제 국경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여기서는 뭐 범죄 그 다음에 그 휴먼 트래피킹, 차일드 트래피킹, 뭐 마약 이런 얘기들만 살인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부정선거를 해낼 수 있는 참여시킬 수 있는 인원을 더 끌어들이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거의 전쟁 수준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물 밑에서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권력 투쟁하고 굉장히 관계가 크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도 뭐 이쪽 측이고, 그 다음에 유시민의 이해찬을 중심으로 한 유시민의 뭐 정적, 그러니까 이쪽이 제가 이제 이재명 극렬 지지 작전 세력을 움직이는 리더십이라고 보는 건데요. 다 그러니까 뿌리는 같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도 권력 투쟁을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유시민의 정적, 그러니까 유시민이 대표하고 있는 세력과 이제 이해찬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분들께 제가 다시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유시민은 오픈에 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포지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결별하기 위해서 정계 은퇴 이런 것들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문통을 거꾸로 틀기 위한 그 시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에서 자기 정계 은퇴 선언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돼서 가만히 있을래다가 왜 다시 알릴레오 같은 걸 하면서 그러니까 친문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죠. 자기가 살려고 한 거죠.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거꾸로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재명 죽이기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그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 아주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탠스를 잘 취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이 황당한 상황과 문재인 대통령을 일반 국민들은 절대로 연결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지도, 문 대통령님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는 그거를 유시민이 보고, 그리고 자기의 그 대중적인 그동안에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계속 움직였던, 국민들 앞에서 움직였던 이런 것들을 잘 결합시켜가지고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 동교동, 상도동 쪽과의 투쟁 속에서 친노라는 이름을 걸고 등장하기 시작한 이 세력이 형성되는 과정부터 참여했을 거라고 그냥 짐작이 되는, 그래서 이해찬을 중심으로 뿌리가 같고 글로벌 엘리트 세력과 미국의 그 다 썩어빠진 민주당 쪽에 충성을 바쳐야 하는 이 형편은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을 중심으로 유시민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쪽은 리더십이 아마 국민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뭐 80년대 중반 학번들 뭐 임종석 등등이 이거를 전체를 리드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전두환 시대 이때부터 노태우 때까지 그 지하 뭐 혁명운동 조직 같은 것들을 이끌었던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과의 연관성 속에서 쭉 보면은 이 유시민과 각을 세우는 리더십은 지금 국민들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인 한계죠. 결정적인 첫 번째 한계가 이제 오픈되어 있지 않은 이것이 정치권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결정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는 이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략적 스탠스를 좀 수정하시기를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또 권고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요. 국민들이 알아요. 이 무슨
드루킹하고 김경수 이게 엮여 있는 거 문재인 대통령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조금만 하시는,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생각을 조금만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문 대통령님이 여기 관계가 없다는 거를요. 그리고 이재명 죽이기 하고도 문 대통령님이 관계가 없다는 걸 아십니다. 정말로요. 그러면서 궁금해 하거든요. 이게 누구냐 도대체. 이 이간질의 이 작전 세력을 동원하는 이 실체가 누구냐. 이거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요. 유시민처럼 그 유시민의 정적을 이루시는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살아야죠. 살기 위해서 여기에 뭐 유시민을 비롯해서 누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똑바로 제대로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유시민의 틈을 벌여서 유시민이 하고 있는 이 거짓말과 뻘짓과 가짜 친문 행세를 에 타격을 주시는 부분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권고드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을 털고 오바마 힐러리를 털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의 딥스테이트와 섀도우 거버먼트 그러니까 CIA, FBI 이런 쪽에 꽉 이렇게 딱딱딱 박혀 있는 그 글로벌 엘리트 세력들과 조지 소로스 이쪽도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전략적인 스탠스를 좀 더 잘 잡아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마 진짜로요. 그러면 전체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간청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미국하고 관계된 미국의 정치 판도 세력 권력 투쟁과 관계돼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이제 청와대에서 이 장관 후보자 검증하고 이런 원칙들과 관계돼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요. 지금 이제 국민소통 수석이 하신 말씀,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폴시가 어쩌라고 장관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왜 질타를 받아야 되죠? 왜 질타를 받아야 되나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폴시가 세금 많이 붙고 이래갖고 엄청 비싼 거 같은데 미국에서 3천만 원인가에 파는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세금도 덜 붙고 그래서 그렇겠죠. 근데 미국에서 그 정도면은 크게 비싼 차도 아니고 본래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꼼수 써가지고 공금을 쓰면서 그러니까 애들하고 관계된 이런 사적인 일을 보려고 가짜 출장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허접하고 지저분한 일 한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본래 있는 집 사람이면 이렇게 애들 차 사주고 월세 얼마짜리 아니면 집을 1,200만 불짜리를 아예 사가지고 유학시키고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본래 집에 돈이 있어야지 전문가도 되고 교수도 되고 유학도 가고 우리나라 본래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을 이렇게 주로 이제 자한당 쪽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국민들 중에서 이제 정말 서민들이요. 정말로 진짜 연봉이 무슨 몇 천만, 2, 3천도 안 되는 이런 분들은 압도적 다수이시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게 맞지만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에게 도대체 그래서 지금 한 나라의 장관 정도의 지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100년이 넘도록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특히나 신자유주의 그 글로벌리즘 이것 앞에서 이 폭압 앞에서 빈부격차가 전 세계 미국하고 1, 2위를 다툰 수준으로 벌어진 이 시기를 거치면서 게다가 삼성이 다 묻었고 삼성의 뇌물을 뭐 안 받아먹은 사회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안 받아먹은 사람을 찾아봤자 몇 명이나 될지 10손가락이냐 20손가락 안에 들지 말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 포지션에 포진해 있을지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쓰는 거를 멈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감하게 치고 나오는 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문재인의 청와대에서의 이런 용기 있는 행동들을 저는 지원하고 싶고요. 그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해 나갈 것이냐라는 게 결국은 현실 속에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영화인가요? 그 영화 목격자였죠. 그 아파트 가격 떨어질까봐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신고도 안 하고 목격자라는 걸 밝히지도 않는 이런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소유 뭐 1, 20억 이상 정도의 어떤 돈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그 그룹들의 이중잣대와 이기심, 집단 이기주의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현실 속에서 어떤 부분과 타협하고 어떤 부분을 원칙적으로 배격해 낼 것인가에 대한 좀 매우 새로운 각도에서의 담론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중언부언인 느낌이 드는데 들어보고 뭐 들을만 하면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또 뵙겠습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